30년 동안 이어온 가게가 문 닫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주제는 단순히 한 가게의 실패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슬픈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실하게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묵묵히 일해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성실하게 30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온 가게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아야 하는 걸까요? 혹시 게을러서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그리고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게임의 규칙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건데요. 오늘은 그 게임의 규칙을 바꾸고 있는 4가지 거대한 파도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 파도들은 우리 자영업자들을 위협하는 동시에 새로운 생존 전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파도들이 우리를 덮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파도는 바로 기술이 직업을 지우는 풍경입니다.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은 우리가 오랫동안 쌓아온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한순간에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것이라 믿었던 기술이 역설적으로 우리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셈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카센터를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자동차 정비라고 하면 엔진오일 교환, 점화 플러그 교체 등 내연기관차에 특화된 다양한 정비가 주를 이뤘습니다. 30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 정비사들은 손님들의 신뢰를 받으며 꾸준히 가게를 운영해왔죠. 하지만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기차는 엔진이 없기 때문에 기존 정비 항목의 약 70%가 증발해버렸습니다. 엔진 오일도 점화 플러그도 갈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오랜 시간 쌓아온 30년 정비 경력도 전기차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로 전환하는 것도 마땅한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번 충전할 때마다 얻는 마진이 고작 200원 남짓이라 아무리 많은 차가 와도 수익을 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처럼 기술의 변화는 전통적인 숙련 기술의 가치를 빠르게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PC방입니다. 2000년대 초반 PC방은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모두에게 인기 있는 문화 공간이었습니다. 수많은 PC방이 골목마다 생겨났고 밤샘 게임을 즐기는 젊은이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과 콘솔 게임이 발전하면서 PC방 이용 시간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2009년에는 전국에 22,000곳이 넘는 PC방이 있었지만 2023년에는 7,773곳으로 약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평균 가동률은 20% 미만으로 떨어졌고 임대료, 전기료 같은 고정비 부담은 여전히 엄청납니다. 손님은 줄어드는데 나가는 돈은 그대로이니 오랫동안 운영해온 PC방들도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편집 및 프리랜서 분야도 기술의 파고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유튜브나 숏폼 콘텐츠가 대세가 되면서 영상 편집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한때는 전문 편집 기술을 가진 프리랜서들이 높은 단가를 받으며 활발하게 활동했지만 이제는 AI가 컷 편집, 자막 생성 등 기본적인 편집 작업을 순식간에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영상 편당 단가가 80만 원에서 30만 원대로 폭락했습니다. 인건비보다 AI 1년 구독료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AI를 활용하는 제작사들이 늘어나면서 숙련된 영상 편집자들의 설 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의 발전이 아닌 기존의 노동시장을 재편하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경고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파도는 바로 바다 건너 중국 초저가 직구에서 오는 파도입니다.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등이 국내 시장을 맹렬히 공습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제조 및 유통 생태계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 국민 3명 중 1명이 중국 직구로 옷을 구매하고 있다고 하니 그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동대문 의류 도매 시장의 경우를 보시죠. 동대문은 오랫동안 한국 패션의 중심지이자 의류 소매상들의 핵심 공급처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직구로 값싸고 트렌디한 옷들이 밀려 들어오면서 국내 소매상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소매상들이 동대문을 찾지 않으니
이와 연결된 동대문, 봉제 공장들의 절반 이상이 이미 문을 닫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옷들은 경쟁력을 잃고 수십 년간 이어온 한국 봉제 산업의 명맥조차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격 경쟁력의 문제가 아니라 유통 구조와 소비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캠핑장 시장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캠핑 문화는 꾸준히 성장했지만 정작 캠핑장 운영자들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시장은 정체되거나 소폭 상승하는데 비해 캠핑장 수는 우후죽순 늘어나 공급 과잉이 심화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손님들은 중국 직구로 구매한 저렴한 텐트와 캠핑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비싼 캠핑장 1박을 이용하려는 유인이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같은 비용이라면 차라리 일본이나 동남아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주말에도 캠핑장 자리가 텅 비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붐비던 주말 예약이 이제는 옛말이 된 것입니다. 제조업 부품 가공 분야도 중국 초저가 직구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중국에서 국내 절반 가격으로 부품과 소재를 직구할 수 있게 되면서 30년에서 35년 동안 밤샘 작업으로 납기를 맞추던 국내 시공, 금속, 플라스틱 가공 공장들이 단가 경쟁에서 밀려 도산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술력과 품질을 자랑하던 제조업체들도 중국의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이는 단순히 일부 품목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지켜온 기술과 자부심이 초저가 공세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파도는 소비자의 지갑 소비 패턴 변화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소비자들이 가성비를 극단적으로 따지기 시작했고 기존의 문화와 레저 업종에서 완전히 발길을 끊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좋은 서비스만으로는 소비자의 지갑을 열기 어렵습니다. 영화관을 예로 들어보죠. 예전에는 영화 관람이 대표적인 여가 활동이었지만 이제는 높은 가격 때문에 망설이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영화 티켓 2장의 매점 비용까지 합치면 2인 기준 45,000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반면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는 한 달에 7,000원 정도면 온 가족이 무제한으로 영화와 드라마를 즐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영화관 관객 수는 과거의 절반 수준인 54%에 머물고 있으며 주요 극장들이 폐업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여가 소비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한 결과입니다. 골프장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한때는 성공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레저 활동으로 여겨졌던 골프. 하지만 그린피, 캐디비, 카트비까지 합쳐 1회 라운딩에 인당 25만에서 30만 원이 드는 엄청난 비용 때문에 많은 골퍼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돈이면 차라리 일본으로 저렴하게 골프 여행을 다녀오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제주도를 비롯한 비회원제 골프장들이 직격탄을 맞아 내장객이 급감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비용 부담이 적은 스크린 골프나 다른 스포츠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골프장의 문제가 아니라 고비용, 레저 활동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소비 패턴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네 김밥집이나 소형 분식점들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들 가게는 서민들의 든든한 한 끼를 책임져 왔지만 지금은 좀비 장사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어렵습니다. 매출과 손님 수는 작년과 비슷할지 몰라도 폭등한 인건비와 재료비, 그리고 배달 수수료 때문에 팔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직원 한 명에게 월급을 주려면 김밥을 한 달에 무려 1,111줄이나 팔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살인적인 마진율 속에서 30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온 가게들도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는 자영업자들의 성실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파도는 부동산 침체 도미노입니다.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이와 연결된 전방위적인 연쇄 도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많은 산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의 침체는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대표적인 피해자입니다. 아파트 거래량이 반토막 나면서 중개 수입이 끊기는 현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에만 1만 1,000명이 넘는 공인중개사가 폐업했고 신규 개업 수치는 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전문 지식과 네트워크를 가진 공인중개사들도 부동산 시장의 한파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인테리어 및 가구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건설 투자가 4년 연속 감소하면서 건설 경기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사 폐업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인테리어 시공팀, 가구 공장, 도배지 도매상까지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고 이사가 많아야 활기를 띠는 이들. 업종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직격탄을 맞은 것입니다. 화물 운송업계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공장이 멈추고 부동산 입주가 사라지니 실어 나를 가구와 짐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2탕씩 뛰며 바쁘게 일하던 화물 기사들이 이제는 사흘에 한 탕을 뛰는 날이 허다합니다. 벌어들이는 돈의 30% 이상을 고스란히 대출 이자로 뺏기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기조차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침체가 가져오는 사회 전반의 연쇄적인 어려움을 보여주는 슬픈 단면입니다. 이처럼 30년 넘게 이어온 가게들이 문을 닫는 이유는 단순히 개인의 노력 부족이나 게으름 때문이 아닙니다. 기술의 발전, 해외 초저가 상품의 공습, 소비 패턴의 변화, 그리고 부동산 침체라는 4가지 거대한 파도가 동시에 밀려오면서 게임의 규칙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음 4가지 질문에 답해보며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내 일 또는 업무를 AI가 5분 만에 만들어낼 수 있는가? 둘째, 내가 파는 물건이 중국에서 10분의 1 가격으로 들어오고 있는가? 셋째, 작년보다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는가? 마지막으로 매출의 30% 이상이 매달 대출 이자로 빠져나가고 있는가?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당신의 사업이나 직무는 위험지대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빠르게 인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살아남는 자영업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기존의 방식, 즉 성실함만으로 버티는 것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구조적인 변화를 받아들이고 혁신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살아남는 매장들의 트렌드를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인화 하이브리드입니다. 낮에는 직원이 있는 유인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밤에는 무인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인건비를 절반으로 절감하는 방식입니다. 인건비 부담이 큰 자영업자들에게 매우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초가성비 외식 및 디저트입니다. 단순히 비싸게 파는 전략이 아니라 1,900원. 생맥주처럼 파격적인 가격으로 손님들이 자주 찾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박리다매를 통해 전체 매출을 끌어올리는 방식이죠. 마지막으로 가성비 레저입니다. 비싼 골프 대신 3만 원대의 스크린 골프, 클라이밍, 테니스 등 비교적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레저 활동으로 젊은 층을 흡수하는 전략입니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을 때 그들의 새로운 소비 패턴에 맞춰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밤 당장 점검하고 실행할 3가지 행동 요령은 무엇일까요? 첫째, 금융 구조 조정입니다. 만약 대출 이자 비중이 높다면 대출 만기 연장, 금리 협상, 그리고 정부의 정책 자금으로 갈아타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새는 돈부터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시장 전환, 즉 칸 옮기기입니다. AI나 중국 초저가 제품과 무의미한 단가 싸움을 벌이기보다는 내가 가진 기술이나 노하우를 다른 시장이나 틈새 수요에 접목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정비사라면 전기차 관련 다른 서비스나 부품 개발 등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시기죠. 셋째, 새로운 고객층 확보입니다. 바뀐 소비자의 습관을 인정하고 단 한 명이라도 새로운 고객층을 유입시킬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젊은 층을 위한 마케팅이나 온라인 플랫폼 활용 등 다양한 시도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여러분이 힘든 것은 결코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그동안 익숙했던 잘못된 규칙의 칸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자영업 지원 정책, 예를 들어 추경이나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같은 것들이 현장에 도달하기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올해부터 내년 봄까지가 자영업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생존의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철저하게 생존 전략을 짜서 반드시 버텨내야 합니다. 이 영상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자영업자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함께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변화의 파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현명하게 맞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